김영훈의 두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기 때 IQ 검사 믿어도 될까? 성인 지능과의 놀라운 상관관계, 아기의 지능 수준만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의 지능 IQ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렵고 일부 경향만 약하게 추정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1. 어느 정도까지 예측되나요? 12개월의 정보 처리 능력, 새 자극 선호, 주의 집중 등은 성인 IQ 학업 성취와 중등도보다 낮은 상관 랄리얼스마함 정도로만 연결됩니다. 7至 9개월 연가 인지검사로 30세 인지기능의 약 13% 정도만 설명할 수 있었다는 장기 추적 연구가 있습니다. 즉 순위 경향은 조금 있으나 개인별로 성인이 되었을 때 몇 점일지 맞추기에는 설명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2. 발달 단계별 지능 안정성 개요입니다. 0아기 002세 검사 점수 변동이 크고 이후 IQ와의 상관이 낮거나 중등도 수준입니다. 유아기 3, 5세 3세 전후부터 이후 지능과의 상관이 점차 커지지만 여전히 환경 경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학령기, 특히 9세 이후 이 시기의 IQ는 청소년기, 성인기의 IQ와 비교적 안정된 상관을 보이며 장기적인 예측력이 높아집니다. 3. 영유아 지능검사의 의미와 한계입니다. 베일리 3I 같은 연가 발달인지 검사는 6, 7세 IQ와 중등도 정도의 상관을 보이지만 저지능을 완벽하게 잡아내거나 정상 아이를 정확히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18, 22개월 베일리 3 점수는 6, 7세 전반적 지능과 연관은 있지만 지연아동 일부를 놓치거나 정상 아이를 과잉 선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사는 문제가 있는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를 보는 도구이지 성인 IQ를 예측하는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무엇이 성인 지능을 좌우하나입니다. 초기 유전적 요인 플러스 생후 첫 수년간의 언어 정서 놀이 건강 환경이 이후 인지 발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후 학령기 교육, 자극의 양과 질, 스트레스 건강 상태 등이 누적되면서 지능과 실제 기능, 학업, 직업 능력을 크게 좌우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1세 이전의 환경적 영향만으로도 성인 인지 능력 변이의 약 10%가 설명된다고 보고해 초기 양육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스니, 부모 전문가 입장에서의 정리입니다. 아기 때 발달 지능 점수는 성인 IQ 예측용이 아니라 지금 발달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용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3세 이후 특히 초등학교 시기부터 지능 수준이 점점 더 안정되므로 그때는 학습 지원 계획을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점수 자체를 걱정하기보다 아이가 충분히 말 걸어주고 함께 놀고 호기심을 탐색할 수 있는 풍부하고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성인 지능과 전반적 기능을 높이는 데 훨씬 중요합니다. 3세 이후 지능 예측의 정확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세 이후 지능 예측의 정확도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지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으며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세 이후 지능 검사 결과는 아이의 현재 인지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교육적 지원을 계획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이를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능 검사는 전문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검사 결과는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1. 3세 이전과의 비교입니다. 3세 이전, 영유아 발달 검사, 베일리 검사 등은 주로 운동, 감각, 인지 발달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며 미래의 지능 지수 IQ와의 상관관계는 낮은 편입니다. 이 시기의 발달 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3세 이후 언어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추상적인 사고가 시작되면서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 WPPSI와 같은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통해 인지 능력을 더 구체적이고 안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2.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요인입니다. 언어 발달. 언어는 사고의 도구이므로 언어 이해 및 표현 능력이 발달할수록 지능 검사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인지 능력의 분화, 주의력,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이 분화되면서 각 영역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용이해집니다. 검사 도구의 타당성, 만 3세 이상
아이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 도구들은 연령별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므로 검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3.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 및 변수입니다. 환경적 요인, 가정 환경, 교육 기회, 부모의 양육 방식 등 환경적 요인은 아이의 지능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좋은 환경은 지능 발달을 촉진할 수 있지만 열악한 환경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차, 아이마다 발달 속도와 양상이 다르며 특정 시기에 급격한 성장을 보이거나 정체될 수 있습니다. 비인지적 요인, 동기, 정서, 사회성 등 비인지적 요인도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쳐 지능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 발달, 뇌는 소화기 내내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특히 전두엽은 청소년기까지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세 이후에도 뇌 발달에 따라 인지 능력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의 지능 예측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은 부모님들과 발달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유전이냐 환경이냐, nature vs nurture의 이분법적인 논쟁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 과학은 이 둘이 복잡하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 유전, nature, 지능의 밑그림과 잠재력의 범위입니다.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물학적 설계도입니다. 이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지능의 기본적인 잠재력과 범위, 레인지를 결정합니다. 지능의 반응 범위, reaction range, 유전자는 아이의 IQ를 특정 숫자로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아이가 도달할 수 있는 지능의 최저 한계선과 최고 한계선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유전적으로 IQ 100, 뱀 30의 범위를 타고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실제 어디에 도달할지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뇌구조와 신경 효율성, 뇌세포의 연결 방식, 정보 처리 속도, 신경 전달 물질의 효율성 등 지능의 생물학적 기초는 유전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통찰 나이에 따른 유전력의 변화,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유전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1. 영아기, 유전이 지능 차이에 미치는 영향 유전력은 약 20~30%로 비교적 낮습니다. 이때는 환경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2. 소아기, 청소년기, 약 40~50% 정도로 증가합니다. 3. 성인기 약 70~80%까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 때는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만 성장하면서 아이는 자신의 유전적 성향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고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호기심 많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스스로 책을 찾아 읽으며 지능을 더 발달시킴. 따라서 아기 때의 모습만으로 미래의 지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2. 환경, nurture, 잠재력을 실현하는 무대입니다. 환경은 유전이라는 설계도가 실제로 건물이 되도록 만드는 건축 과정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 유전가 있어도 재료가 부실하고 공사 환경이 나쁘면 좋은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생애 초기 임신 기간부터 영유아기의 환경은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므로 그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산전 환경, 태내 환경, 엄마의 영양 상태, 스트레스 수준, 약물 복용, 환경 호르몬 노출 여부 등은 태아의 초기 뇌 형성 단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 상태, 출생 후 초기 몇 년간의 충분한 영양 공급, 특히 뇌 발달에 필요한 철분, 단백질, 필수 지방산 등은 인지 발달의 필수 조건입니다. 심각한 영양 결핍은 지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서적 환경과 애착, 주 양육자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는 아이에게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주어 뇌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을 제공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반김은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인지적 자극과 상호작용입니다. 1. 언어 노출. 부모가 아이와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질 높은 언어 자극을 주느냐가 초기 어휘력과 인지 발달에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2. 상호작용, serve and return.
아이의 온갈이나 몸짓의 양육자가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상호작용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부모와의 눈 맞춤과 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사회경제적 지위, 스트레스, 안타깝게도 가정의 경제적 여건은 영양, 부모의 스트레스, 제공할 수 있는 자극의 질과 연결되어 아이의 초기 지능 발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3.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인터플레이입니다. 유전과 환경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서로 얽혀서 상승 효과를 냅니다. 후선 유전학, 이피게네틱스. 환경 경험이 유전자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뇌 발달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환경은 긍정적인 유전자 발현을 돕습니다. 유전자 환경 상관관계. 까다로운 기질을 타고난 아기는 부모를 지치게 만들어 부정적인 양육 환경을 유발할 수 있고, 유전이 환경에 영향, 반대로 온순한 아기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 발달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아기 지능 예측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아기 때의 지능 예측은 매우 부정확합니다. 영아기에 실시하는 발달 검사, 베일리 검사 등은 지능 IQ보다는 감각 및 운동 기능의 발달 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점수가 성인기의 IQ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이 시기엔 환경의 영향이 너무 크고 아직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이 발현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은 가능성을 열고 환경은 그 가능성을 채웁니다. 부모의 지능이 높다면 아이도 높은 잠재력을 가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 하지만 그 잠재력을 꽃피우는 것은 생애 초기 부모가 제공하는 따뜻하고 자극적인 환경입니다. 부모는 아기의 미래 지능을 예측하려고 애쓰기보다 아이가 가진 유전적 잠재력의 범위 내에서 최상의 결과, 최고 한계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적 정원사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좋은 환경은 값비싼 교구가 아니라 안정적인 애착, 충분한 영양, 그리고 풍부하고 따뜻한 언어적 상호작용입니다. 아기 지능 예측의 정확도 높이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 지능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이고 타고난 잠재력이 안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만약 환경이 혼란스럽거나 결핍되어 있다면 아이의 발달은 들쭉날쭉해지고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환경이 지속되면 아이는 자신의 유전적 설계도에 맞춰 꾸준히 성장하므로 미래 지능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집니다.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여라.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관성 있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특별한 개입도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기 지능 발달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마법의 도구는 없습니다. 비싼 교구나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그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측력을 높인다는 것은 아이가 가진 잠재력이 환경적 방해 없이 꾸준히 발현되도록 돕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개입 방법은 부모가 아이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 serve and return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토대가 튼튼할 때 아이의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발달하며 그 성장 궤적은 더욱 선명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1. 생물학적 기초 다지기, 뇌신경망의 안정적 구축입니다. 뇌라는 하드웨어가 튼튼하게 지어져야 소프트웨어 지능과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A. 최적의 영양 공급입니다. 뇌 발달의 급성장기인 영유아기에 철분, 아연, 요오드, DHA, 오메가3 등의 결핍은 인지 발달에 치명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이유식과 식단은 예측 가능한 뇌 발달의 기본 조건입니다.
모유 수유는 영양학적 이전뿐만 아니라 수유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덕분에 인지 발달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B. 질 높은 수면 보장입니다. 수면은 깨어있는 동안 습득한 정보를 정리하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며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학습 효율이 떨어지고 정서가 불안정해져 발달 궤적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규칙적인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서적 엔진 켜기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입니다. 현대뇌과학과 발달심리학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지능 발달 예측의 가장 결정적인 개입 방법입니다. A. Serve and Return, 상호작용입니다. 하버드 대학 아동발달센터에서 강조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테니스 공을 주고받듯이 아기가 온갈이 표정, 몸짓으로 신호 서브를 보내면 양육자가 즉각적으로 눈을 맞추고 말을 걸고 안아주는 등 반응, 리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기의 뇌에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신경 회로가 형성됩니다. 가장 비용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능 발달 개입입니다. B. 안정 애착 형성입니다. 양육자와의 신뢰관계 안정 애착은 세상을 탐색하는 안정이지가 됩니다. 불안한 아이는 에너지를 불안을 잠재우는 데 쓰지만 안정된 아이는 그 에너지를 호기심과 학습에 쏟습니다. 안정 애착은 향후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을 예측하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C. 유독성 스트레스, 톡식 스트레스, 차단입니다. 만성적인 방임, 학대, 가정폭력, 극심한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기의 뇌 발달을 저해하고 퇴행시켜 미래를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안정적인 가정 환경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인지적 기초 체력 기르기, 언어와 실행 기능입니다. 3세 이후 지능 검사의 예측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언어 능력과 실행 기능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를 미리 다져주는 개입이 필요합니다. A. 언어적 환경의 풍부화, 3천만 단어 격차 줄이기입니다. 아기에게 말을 많이 거는 것, 양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하는 대화의 질입니다. 아이의 관심사에 맞춰 반응해주고 감정을 단어로 표현해주고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대화하는 공동주의 (joint attention) 활동이 언어 지능을 높이고 미래 예측력을 높입니다. 주의 일방적인 영상 노출이나 기계적인 단어 카드 학습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B. 스캐폴딩 비계 설정입니다. 아이가 혼자서는 못하지만 약간의 도움을 주면 할 수 있는 과제에 도전하게 하고 성공하면 점차 도움을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블록 쌓기를 어려워할 때 대신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블록을 잡아주며 이렇게 올려볼까 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좌절을 견디는 힘, 실행 기능의 기초를 길러줍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